안녕하세요. 현재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수송 배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송 배지란 뭘까? 수송 배지는 트랜스포트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원래 검사는 채취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검사실이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환자로부터 검사실까지 검체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수송 배지입니다. 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바로 채취 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송 배지는 검체를 담는 단순한 통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혹시나 모를 세균의 증식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면봉을 코에 찌르고 그냥 아무 통에 담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특수한 통에 담는데 그게 바로 수송 배지라는 겁니다. 해당 제품은 FA에서 출시된 수송 배지 세트입니다. FA 트랜스포트 미디엄을 줄여서 FTM이라고 하죠.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수송 배지가 들어있는데요. 수송 배지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실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튜브입니다. 면봉 샘플을 채취한 후에 즉시 수송 배지에 넣어서 가능한 빨리 실험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만큼 검사도 많이 하죠. 수송 배지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HLB 헬스케어 사업부 남윤재 사장은 수송용 배지 개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샘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핵산 샘플, 단백질 샘플 등 다양한 샘플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 배지 개발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남윤재 사장은 FA를 급속히 성장시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송용 배지는 코로나19 검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매출 증대에 유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수송용 배지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 기관까지 옮길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수송용 배지입니다. 보통 수송용 배지의 제품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이 보죠.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PCR 검사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음 주 2월 21일 월요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데요. 요즘에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 세균 안에 크로모솜이 들어있습니다. 잘게 잘라서 인간이 원하는 유전자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균의 유전자 속에 삽입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왼쪽 세균의 빨간색 유전자가 오른쪽 세균의 파란색 유전자와 재조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빨간색 유전자에는 인간이 생산해내길 원하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필요한 특성만 뽑아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죠.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뽑아내서 베큘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나방세포에 주입한 겁니다. 형질이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속성을 말하죠. 이 캐릭터는 불속성이냐 물속성이냐 이런 성질입니다. 생물학에서 형질, 캐릭터란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속성이 있죠. 힘캐냐 지능캐냐 이런 형질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유전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유전자 활동에 의해 생긴 생물체의 형질을 더 정확하게 유전 형질, 지네릭 캐릭터라고 합니다. 유전 형질이란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 쌍꺼풀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지능, 식성 등 드러나지 않는 특성도 말하죠. 한마디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의 특성에 대한 모든 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유전자가 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관여할 경우 단일인자 유전, 모노제닉 인헤리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색깔, 생명 등의 형질이 단일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할 경우 다인자 유전, 멀티제닉 인헤리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지능 등의 형질이 다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생명체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형질이 다인자 유전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능에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도 많은 부분이 유전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DNA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뇌가 성장하려면 영양도 충분해야 하고요. 두뇌가 발달하기 위한 충분한 자극도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지능은 이런 환경보다 유전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형질 전환이라고 부를까? 유전 물질인 DNA를 다른 세포에 주입했을 때 그 DNA가 그 세포의 유전 형질을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유전 형질을 전환시키기 때문에 형질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유전자라는 설계도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들도 DNA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DNA가 달라진다면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달라집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데 분자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질 전환은 DNA를 직접적으로 넣는 방법이고, 접합은 세포와 세포 간 접촉을 통해 DNA를 넣는 방법이고, 형질 주입은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해서 DNA를 넣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부수적인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ADE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놀랍게도 ADE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 놀라운 것이냐?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사스와 메르스는 동물 실험에서 ADE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비드-19는 동물 실험보다 더 중요한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ADE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비보라고 합니다. 인비보는 생체 내라는 뜻입니다. 실험용 쥐나 토끼에 약물을 투여해서 나온 결과는 인비보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 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스코브1이 2002년에 사스고 사스코브2가 2019년에 코비드-19입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비슷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사스코브2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코브1과 굉장히 유사하죠. 2002년의 사스와 2019년의 코로나19는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 연구들을 살펴보니 코로나19 항체도 마찬가지로 ADE를 통해 코로나19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exacerbate은 이미 나쁜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even worse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의미죠. could를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ADE가 발생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기존의 호흡기 바이러스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정도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때 ADE를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이고, 다행히도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ADE가 없었다고 합니다. ADE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댕기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댕기열 백신은 실패했습니다. 임상시험 도중 ADE와 관련된 안정성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ADE의 사례로 Respiratory Syncytial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감기 폐렴을 야기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소아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의 흡입, 경구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며 잠복기는 4에서 5일입니다. 최소 2가지 바이러스의 사례에서 ADE로 인한 안정성 문제로 백신 임상 시험이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운이 좋게도 1년이라는 빠른 시기에 ADE도 발생하지 않게 탄생했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수송 배치는 트랜스포트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유전 형질은 지네릭 캐릭터라고 합니다. 형질 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